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한편 여야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계속 보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장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장관급 3명이었고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총 7명 대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뭐 단연코 눈에 띈 것은 보수와 중도 진영 인사가 발탁됐던 것. 특히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 3선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상당한 뭐 파격적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 대변인 어떻게 좀 이 의미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뭐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능력 있는 인사라면은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러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단순하게 이제 장차관 인사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능력 있는 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러한 뭐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예. 실용주의의 운영을 보여준 전형이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반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용주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통합의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노선의 방향성은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해훈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통합 인사 그리고 탕평 인사를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지도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재정 우려가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중도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인사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식용 인사가 자칫 국민들에게 오히려 어떠한 기대보다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인사의 의미를 두고 이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파격 발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문성 있는 탕평 인사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해당 행위다라면서 곧바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응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이제 언론들에서 탕평 인사다, 통합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능력주의 인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 기획예산처라는 이 부처가 지금 기재부에서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독립시킨 부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예산 기능을 오로지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가장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이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해운 지명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재부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민주당 인사로 했다고 하면은 사실상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기획예산처 기재부 관련된 개혁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보수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분야의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뚫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수 진영 인사라서 뭐 기용했다는 이러한 탕평 인사보다는 능력주의 인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바로 제명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 보고 협치하자, 탕평 인사하자, 통합 인사해라, 국민 통합 인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그동안의 진정성이 과연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이번에 뭐
제명 조치한 것은 예.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 그동안의 말과 다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능력주의 인사라고 평가한다. 또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지만 포퓰리즘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 퍼주기식 정책.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의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해운 그 기재부 지금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될 텐데요. 과연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이 될지 아니면 정치적인 연출에 그칠지는 앞으로 정책과 행동으로 증명을 더 국민께서 날카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협치의 연장일지 아니면 시작일지 연출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부로 종료를 했고 민중희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내일 직접 종합 브리핑에 나서게 됩니다. 주요 사건들을 어제 모두 재판에 넘기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뭐 여러 잡음들도 있었죠. 강압 수사 논란도 있었고 민중희 특검의 어떤 뭐 주식 투자 논란도 있었고 소속 검사들의 집단 행동 등도 있었는데 지난 180일간의 수사 활동들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세다는 뭐 이른바 V0다 예.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던 영부인에 대한 뭐 의혹에서 이것을 민중기 특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약간 좀 규명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이야기 많이 나온 대로 지금 전직 영부인 중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역시도 뭐 특검의 약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한 의혹들을 밝혀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김건희 씨가 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수사하거나 뭔가 그 결과로 좀 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숙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0일간의 어떤 아쉬운 점도 그렇고 성과에 대한 평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평가는 어떻게 좀 내리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80일 동안 16개의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요. 과연 국민이 체감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책임 규명보다는 주변부 정리에 그친 게 아닌지 과연 성과라는 말이 무색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매관매직 의혹 역시 결정적인 증거보다는 의혹 나열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특검을 통해서 막대한 세금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정치적 메시지에 머문 것은 아닌지 내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낱낱이 지켜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바꿔서요. 쿠팡 사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또 앞선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이어서 이번 국회 연석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 국정조사, 동행 명령장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좀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발까지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쿠팡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뭐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사실은 뭐 국민들 눈높이 한참 모자르는 수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팡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도 엄청 늦었죠. 지금 사태 발생 거의 한 달 만에 사과인데 이 사과문의 이 진정성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쿠팡이 셀프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뭐 3천만 개 유출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뭐 3천 개다. 그리고 다 잡았다. 더 이상 유출이 없다. 피해가 없다. 이러한 셀프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예.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쿠팡에 의해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무슨 기관에 의해서 정부 공식 발표로 발표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공방이 있는데 오늘 사과문에 그것도 자기네들이 맞다. 이게 3천 개 맞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특히나 지금 31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역시나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가계부 부총리 중심으로 이제 범정부 TF가 꾸려져 있는데 그 범정부 TF에 쿠팡은 협조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과문이나 뭐 피해 보상 조치 이런 것들은 턱없이 논의조차 부족하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김범석 의장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어떤 사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쿠팡 측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 유출자를 접촉했다라는 이야기도 기사로 접했는데요.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유출자를 접촉했다면 증거인멸이나 그 증거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상황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수사기관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지 왜 기업이 대신 움직이도록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출, 사과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국가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지킬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유출자로 알려진 그 중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도 중국 정부의 수사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이번 수사는 국가 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즉각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있을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또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옮겨볼까요?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물타기 법안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트집을 그만 좀 잡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맞받았는데 대통령실은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들부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종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진실규명을 원한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겁니까? 누가 봐도 물타기입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이건 특검이건 상관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 갖고 계시고요.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어쨌든 연말 대치 전국 여야의 공방, 특검법을 놓고 계속 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사실은 민주당은 이 통일교 관련된 사안을 특검으로 처리할 필요 없고 지금 경찰 특수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 이 사안이 그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뇌물 뭐 이런 수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거를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예. 그때 민주당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거 특검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경찰 조사를 빨리 끝내자. 특검으로 하면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죠. 통과시켜야 되죠. 그리고 통과
통과하고 나서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건지 또 한번 여야 싸워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파견 검사도 받아가지고 특검이 출범하는데 한 두세 달이 걸릴 텐데 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통일교 특검 관련된 사안을 지방선거까지 끌기 위한 이러한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당연히 지금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검이 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왕 이제 특검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받았으니까 예. 여야 합의해서 여야 추천으로 그리고 그 대상도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서경검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모습 함께 보셨는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신천지 포함 이거 꼼수다 물타기법이라고 장동욱 대표가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안의 본질을 좀 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진실을 원한다면 진짜 의혹부터 함께 제대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것이 통일교 특검의 핵심 부분인데요. 통일교 측이 여권 핵심 인사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자는 그런 목적인데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민변 추첨 특검을 들고 나오고 느닷없이 신천지 특검까지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쟁점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핵심 의혹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국민들께 밝혀드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묻는 거는 단 하나. 예. 통일교와 권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 끌기용으로 더 이상 대처하지 말고 친여 성향에 촉한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지도 말고 저희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특검에 같이 협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요. 추가할까요? 지금 나온 게 이제 뭐 제3자 추천이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자.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접점을 못 찾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특검 카드가 좀 통일교 특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많은 분석 중에 그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어쨌든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통일 특검을 받은 이유가 2차 종합 특검의 동력을 삼기 위함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맞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특검을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금 앞서 나온 뭐 그 3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사 기간이 종료됐는데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종합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주장하던 특검을 이제 여야 합의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2차 종합 특검으로 지금 1차 특검 때 미진했던 부분들 이것들을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유를 명백하게 장동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이 내란몰이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종합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소위 3대 특검,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하고 특검 추천까지 지금 마음대로 한 결과 어떻습니까?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 넘게 갖다 썼고요. 구속영장의 기각률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영장 기각률이 90%였고요. 이러한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이 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미제 사건은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결국 죄 없는 국민들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장은 계속 기각이 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도 성과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다시 특검을 하려는 이유는 좀 공색하게도 내란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좀 진척되는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인물을 좀 얘기해 보죠.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의혹이 계속 뭐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야당 말고도 여당 내에서도 어떤
사퇴론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는 30일에 입장을 좀 밝힐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의혹을 정리하는 수준일지 아니면 뭐 거취 표명까지 할지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일단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좀 뭐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게 당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고요. 예. 특히나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혹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지금 보좌진 쪽에서 전직 보좌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날에 뭐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뭐 당대표께서 취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네. 그리고 당대표 역시도 30일 날 기자회견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일단은 한번 30일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있습니다.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린다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유보하는 좀 분위기입니까? 좀 지켜보자는 뭐 이런 입장입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께서는 뭐 이번에 이제 뭐 당을 위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본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어찌 됐든 뭐 그러한 분위기가 뭐 있는 것은 약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일에 김병기 원내대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좀 관심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에 대해서? 네, 우선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국민을 위한 막중하고 엄중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데 당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작 좀 조용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진영의 권력 의혹 앞에서 좀 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30일 입장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원내대표직 사퇴는 물론이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앞서 강선우 의원의 어떤 논란도 있었지만 늘 이런 식으로 뒷마무리가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 앞에서 책임과 도덕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아마 30일 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 대통령이 본관이 아닌 여민관 중심으로 업무를 보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청와대 복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실용적인 건지 상징적 의미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인 뭔가 합의 없이 갑자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뭐 막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이 국방부 청사 안에서 뭐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인 일을 뭐 이렇게 이제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과의 뭐 단절을 좀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 본관에 집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들이 있는 여민관에 대통령 그 집무실을 함께 두면서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업무 효율적으로 하는 공간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중궁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지리적인 뭐 그러한 여건이고 대통령실 청와대 안에서는 어쨌든 참모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청와대 복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중궁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중궁궐 이야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지킨 셈인데요. 재집권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자마자 뒤집는 것은 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겉으로는 지금 통합, 소통을 외치지만 실상 행동은 그러한 구중궁궐에 들어가는 것, 권위주의로의 어떤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